안녕하세요. 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모당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부터 저는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시리즈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업승계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가업승계하면 뭐 예전에 TV에서 일본에는 뭐 장수기업이다, 뭐 몇 대째 이어오는 뭐 우동집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창업주 또는 경영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경영권 승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원활하게 가업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가업 승계의 경우에는 회사 업종,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 주식의 분포 상황, 네. 향후 계획 등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기업 컨설팅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요즘 그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그 60대 이상의 대표님들을 만나면 부동산 가격은 좀 올라서 지분 가치도 높은데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나 아니면 이제 매각을 해야 하나 이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이제 가업 승계 시리즈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일단 숫자적으로 가업 승계 자산 유무에 따라서 상속세 납부 금액부터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제 느낌이 오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가업 상속 공제가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세법은 아버지 뭐 흔히 이제 피상속인이 되겠죠. 돌아가신 분. 사망 이후에 상속인 즉 자녀가 되겠죠.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산에 대한 공제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업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서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신 경우에는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상속세는 과세 표준이 이제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에 달한다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기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좀 들어보면 네. 그 엄청 뭐 좋은 제도 같은데요. 일단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업 상속 재산 유무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얼만큼 이제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예는 좀 극단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버지께서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가업 상속 재산만 600억에 달한다. 네. 두 번째, 상속인은 자녀 한 명이 있고 가업 상속 공제와 일괄 공제만 있다. 네. 이제 심플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네네. 그럼 상속 재산 가액은 600억으로 이제 둘이 동일하고, 하지만 가업 상속 공제를 받았을 때는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5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했을 때는 95억이고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595억입니다. 결국 세율 50%를 감안했을 때 상속세 산출세액이 약 25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내용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그래야 숫자적으로 좀 오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가업상속 공제 유무에 따라서 과표가 이제 5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결국 산출세, 납부세액 250억 원까지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결국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유무에 따라서 상당한 상속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국세 통계를 보면 네.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아, 네, 역시 대단하시네요. 가업상속 공제는 이제 상속세 감면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죠. 그래서 과거에는 엄격한 적용 기준과 사후 관리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세법에는 이제 공자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위와 동일한 사례로 연도별로 세법을 적용해 봤을 때 연도별로 산출세액이 쭉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표를 한번 보셔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적용 기준도 까다롭고 네. 효과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혜택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 세법에서는 가업 상속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사후 관리도 다소 좀 완화를 해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기업인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제 시리즈물로 네.
가업상속공제 또는 이제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회사가 어떻게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리즈가 네. 참 궁금해집니다. 네. 네, 가업상속공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업종, 회사가 보유한 자산 또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네. 주식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향후 이 주식으로서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컨설팅을 받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내용이 좀 많으니까 네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가업상속과 관련해서 저희 세모당 이제 회계사님의 이제 검토를 받고 싶으시면 이제 댓글이나 또는 저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방문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모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